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짧게 2025년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지 뭐 있겠지만 박 의원님 보시기에 2025년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밀리터리 매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새해가 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그럼요. 없죠. 그래서 네. 제가 예측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육군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반해서 해군력과 공군력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 국방 정책으로 가지고 갈 것 같고, 해군력 하나만 본다면은 다시금 항공모함에 대한 사업이 부활하지 않을까. 뭐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육해 공중에서 육군의 입김이 그동안 엄청 강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합참의 주요 요직도 사실은 육군 장성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TO도 그렇게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합군이 아니고 합동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고 봐져요. 전체 432명의 TO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별들. 이 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육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런 구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의 현대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군이 될 수가 있다. 북한군을 상대하는 155마일 휴전선이 있어서 지상군을 등한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모든 걸 다 따져도 육군에 너무나 비대하게 편중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거예요. 저의 예상으로는 이제 미사일 방어 사령부, 그것이 이제 공군으로 가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미사일 전략사령부도 공군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육군에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죠. 아하.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 굉장히 많고, 뭐 육군사관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 자체가 어떤 조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독식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태상호 기자가 보기에는 2025년의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지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나요? 큰 거는 벌써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저도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육군 중에 이번에 그 계엄 사건에 동원됐던 부대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고, 저는 더더욱이 이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에서 방첩사로 옮겨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개혁을 해서 이 방첩사가 됐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개혁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없애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방첩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임무는 누군가 꼭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대가 없어져도 수행을 해야 되는 임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뭐 향후 전략을 잘 짜서 하실 것 같고.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을 그때 개혁을 할 때 날릴 사람을 날리고 둘 사람을 둬야 되는데, 둘 사람을 날리고 날릴 사람을 둬서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부분.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어느 부분. 그리고 정보사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정보사가 이번에 동원된 이유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생각을 하자면 다른 군부대는 벌써 다 사회화된 겁니다. 사회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임무를 주면은 그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결정을 할 거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정보사는 그러지 않을 병력들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와 격리된 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계엄을 실행했던 이들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생각하는 게 군 통수권자랑 군 수뇌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건 그들의 지금 현주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대에 그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격리되고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작전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그렇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살짝 첨언을 하자면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손을 더 밀접하게 손을 잡으면서 뭐 신형 이지스 함서부터 각종 재래식 전력이
에서도 확충하고 보완하는 그리고 뭐 전투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해나 내년쯤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북한과의 전투 태세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는 이제 미사일에 관련된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확립 그다음에 해상에서도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서 우리의 주변 바다를 잘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네. 그럼 육군의 지금 궁극적인 역할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 또 크게는 한반도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무력의 지상전에 승리하는 그렇죠. 그것이 가장 1번 임무고 목표죠. 미국 어떤 장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훈련이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약간 쇼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강군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약한 거예요. 그건 올바른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보여주기식이 강했다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 보면 꽤 들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실전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전차 기동 훈련만 하더라도 물론 넓어야 돼요. 훈련장이 넓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춰줘야 되지만은 너무 틀에 박힌 기동로를 그냥 맨날 훈련하고 이러니까 기량이 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거기에 가미해야 되는데 요새 특히 작년에 훈련할 때 몇몇 그런 것들이 보여서 조금은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수통부터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한국군에게 이제 어떤 딜레마가 모병제가 아니라 징집제고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휘하 병력들이 아무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에게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양립하고 문제가 없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 문제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군에 끌려올 때는 우리 자식인데 나갈 때는 남의 자식, 나갈 때는 남의 누구세요? 자식. 뭐 이렇게. 누구세요? 네. 이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2025년 이 업무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이 됩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소위와 하사는 6%, 중위와 중사는 한 6% 정도 되고요. 가족 수당도 인상이 되기로 계획이 돼 있고 말씀하신 수통, 네. 전량 교체는 못해도 그 전문 업체가 네. 청소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통 한 개당 3,000원 정도면 네. 이 청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도 세균. 아쉬운 게 제가 1944년 수통을 봤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왔으면 이거 당근에 팔면 엄청 비싸게 팔았을 거 아니야. 네. 그냥 페트병 쓰면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 현실은 주변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방 정책을 잘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전력을 잘 확충하고 실전적인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정책 방향, 국방 정책 방향을 좀 이야기하다가 좀 더 재미난 소소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그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 1년 동안 우리 밀떡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다룰 네.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저 생각만의 국방 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